지난 시간 우리는 그림자를 탈출하는 첫 번째 단계, 투사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 대해서 함께 걸어봤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억눌려 왔던 감정을 바라보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오늘은 그 다음 걸음입니다. 2단계, 그리고 3단계. 집착하지 말고 놓아라와 자기 비판을 그만두어라. 2단계 집착하지 말고 놓아라.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디펙 조프라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감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분노나 불안은 그림자 안에 훨씬 더 깊이 저장된 감정들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정적인 성향은 끈끈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는 만큼 그것 또한 우리에게 끈끈하게 달라붙습니다. 감정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신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대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내가 화나는 건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놓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투사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 감정을 인정하고 표면으로 불러옴으로써 이것은 나다 하며 나와 그 감정을 동일시하는 극단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자리로 한 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드디어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자리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알러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알러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알러지가 당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노가 찾아왔을 때 나는 분노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발 물러설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착하지 말고 놓으라고 해서 무관심하라는 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다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차피 다 흘려보내면 그만이지 하고 덮어버리는 그것은 집착 없음이 아니라 회피이고 외면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놓으라는 것은 신경 끄고 무관심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적 성향이 달라붙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관심은 감정을 억압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진정한 놓아버림은 충분히 바라보고 인정한 후에 오는 것입니다. 3단계, 자기 비판을 그만두어라. 우리는 스스로가 그럴만하다고 여기는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감정들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싶어서 화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안에 떨고 싶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들을 던지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저글링을 하듯이요. 그리고 이 쉼없는 저글링은 곧바로 자기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디펙 조프라는 흥미로운 관찰을 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 두려움, 질투, 피해의식, 자기연민, 공격성, 적개심. 그 속에 쌓인 것은 사실 그 감정들을 필요로 하는 자아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이 감정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두려움을 자신을 몰아붙이는 동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을 피해의식과 의존감을 느끼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를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분노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절대 내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감정이지만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아의식은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매여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자존감 또한 그 감정들에 매여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어떤 면에서든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비판이라는 재료가 더해지는 순간 어떤 감정이든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향했을 때 또는 왜곡되거나 거부되었을 때 그때는 사랑조차 수많은 생명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다. 이 말 얼핏 들으면 따뜻하고 배려해서 나온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데 이 말이 원치 않는 간섭을 감추는데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좋은 의도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비판적이지 않은 자아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감정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이 원하는 자아를 절대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잠깐 우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 볼까요?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옳다, 그르다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심 또는 초자아라고 부릅니다. 이 목소리는 외부의 판단이나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우리가 누구인지의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화를 내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비판하는 목소리는 네가 틀렸어. 너는 스스로를 공경에 빠뜨렸어. 그리고 너는 그럴 만도 해.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런 말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비판하는 목소리는 그저 당신 자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비판하면서 실제로는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그 어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이란 없습니다. 당신을 틀렸다거나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는 그 목소리는 사실 가공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인격이 결코 공감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공의 인격은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자기 비판을 멈추고 우리 자신과 화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공감하기 시작한다면요. 내면의 시시비비가 해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심이 혹독해지고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도를 지나친 것이라는 말입니다. 협소한 자아 개념 속에 우리를 메어놓는 비판을 풀어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한다. 이 짧은 말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감정에서 판단을 배제하는 것, 다른 하나는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감이라는 감정을 외부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는 쉽게 공감하면서도 정작 스스로에게 공감을 허락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치유하는 힘으로 통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이고 분명히 가장 순수한 기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